안녕하세요. 권홍연 집사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코람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들을 하지만 거기에 앞서 우선 건강하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한 많은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바라본 10대들의 모습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준비되면 좋을지, 그리고 부모된 제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바라본 10대들의 특징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들에게 긴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며 대답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오프라인 친구보다 온라인 친구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나면 얘기를 거의 하지 않지만 카톡이나 인스타,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들은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학교 공부와 학원 생활로 바쁘다 보니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휴대폰과 생활하는 것을 가장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친구와 있을 때도 항상 휴대폰과 함께 생활합니다. 폰으로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만화와 소설도 보고 유튜브와 구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심지어 식사 중에도 친구와 동영상으로 서로 먹고 있는 장면을 공유하며 마주 앉아 식사하듯이 통화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휴대폰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증가되었고 SNS에 노출이 많으므로 학업과 생활 속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10대를 절대 심심하지 않게 하는 일상 속의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 때와는 다르게 10대를 많이 누릴 수 있는 놀이 문화도 많습니다. 방탈출, 만화방, 영화관, 코인 노래방, 보드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영화도 볼 수 있는 룸카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어 바쁘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챙겨주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고 본인이 챙겨야 할 일들을 자주 잊어버리고 물건도 잘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학원과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시간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대부분 10대들에게 부모님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친구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대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비교로 인해 절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사회나 남 탓을 하고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운다는 열풍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면 남 탓을 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정치평론가 벤 샤피로의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휴대폰과 학원에서 보내면서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고 있고 수동적이지만 바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같은 제4차 산업이 연결되면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2014년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입사한 겐쇼가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연애도 하지 않고 휴식 시간도 없고 집중력은 변함없고 돈과 권력에도 관심이 없고 일만 하는 겐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600명이 한 달 동안 처리해야 할 업무를 3시간 20분 만에 처리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겐쇼. 결국 골드만삭스 본사 직원 600명 중에 598명은 집에 가고 2명만이 남게 된 사건입니다. 물론 남은 2명은 인공지능 겐쇼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위해서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대체되는 직업군은 약사와 의사, 변호사, 교사, 판사, 검사 등과 같은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청결하고도 정확도가 뛰어난 인공지능에게 약사와 의사가 대체되고 3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60만 건의 사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에게 변호사가 대체되고, 차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지속적인 가르침이 가능한 인공지능에게 교사가 대체되는 등의 사회 변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노동자가 없는 경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도가 붙은 인공지능 시대는 생각보다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을 쌓는 일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연을 접하는 생활,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행,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 등을 통해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갖출 수 있으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글쓰기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책을 읽는 것은 콩나물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었지만 기억이 없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 독서는 콩나물에 물을 주면 조금씩 자라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지식과 지혜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책들은 성경과 고전, 그리고 역사서 등입니다. 자녀들에게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글쓰기를 훈련하는 것이 한국 교육 현실에서 실천하기 힘든 일임을 공감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부모로서 10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우리 각자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올바른 이성과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가치 있는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 안에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며 공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답게 행동한다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 자녀들은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함을 알았으면 합니다. 성공은 자신의 성취이고 실패는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임을 알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최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경과 고난 속에서 훈련받지 않고는 온전한 성장과 성숙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자녀들에게 닥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보다는 위험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 훈련받고 연단되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상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작가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나는 내 변호사와 재단사, 하인, 그리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내 삶 속에서 속임수, 도둑질, 그리고 불륜으로 인한 피해가 적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에 맞서 선을 지키고 어둠에 맞서 빛을 지키는 전사로, 그리고 세상에서 진리의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